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시황만 좀 잘 놓고 보시더라도 시황만 잘 놓고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내일 기준에 추가적으로 수익 좀 잡아내시고 함께 움직이실 분들, 일단은 오늘 기준에 4명까지 마감을 짓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구정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3 플러스 1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요 가격대 진행을 해드리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까지만 요 가격 기준에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여러분들께 그 내일 공략할 종목군들의 기준 726만 원이 되나요? 내일 공략할 기준의 종목군들 잡아서 보여드리고 시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처 방안 기준점 설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투매만 안 하셨어도 지금 장 굉장히 좋잖아요. 일요일날 야간에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고 그러한 흐름들을 수익으로 연동시키지 못하시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 이제 한번 들여다볼 만한 종목군으로 설정하는 것은 소형주 기준에서 너무 들여다보긴 그렇고요. 극대형주 기준에서도 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에서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소형주 쪽에서 시간에서 이제 좀 움직임이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내일 기준에 오늘은 삼성전자를 올려드렸고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기준에 500만 주 정도면 딱 좋은데 지금 기준에서는 500만 주 7% 정도의 등락 범위를 놓고 본다면 600만 주 정도. 6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연출이 되면은 5에서 10% 500만 주로 가죠. 5에서 10%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내일 기준에 여전히 이제 기아차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보셔야 되는데 기아차 범위를 1000만 주 이렇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넷마블 이런 경우를 들여다보실 수 있다. 넷마블의 경우는 최소 범위 등락 범위 기준에 150만 주 정도가 실려줘야 변동성 매매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범위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쪽의 기준이 되는데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진입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기준에서 이제 1,6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뭐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급격히 땡겨 놓은 그런 흐름이 되는데 내일 그 추세적인 강세를 나타내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등락 범위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됩니다. 포인트 모바일 쪽 뽀뽀뽀 이렇게 했었는데 포인트 모바일 쪽에 기준 포인트 모바일 기준은 300만 주는 실려줘야 일단은 추세 강화 부분이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남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런데 현대바이오의 이제 5천만 주의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죠. 아남반도체, 아남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남전자는 이제 1,270억 거래가 됐는데 현대바이오가 그나마 이제 1조짜리 종목이니까 현대바이오 쪽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현대바이오
그렇게 해서 현대바이오는 이제 8일은 8, 88일 64 그러면 1,500만 주 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군들을 2월 031 기준에 공략하실 수 있는 전략 종목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준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터졌을 때의 기준점 범위를 설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 관심 종목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장중 개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교육용 1% 비중 수준의 관심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중 개별 매매 가능자 시초가 대비 등락 범위 목표 그리고 10% 이렇게 해놓을게요. 10% 등락 범위의 목표 5에서 10% 5에서 10% 오케이 그렇게 놓고 보시고 기준 거래량이 100만 주일 경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줘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요 기준점을 일단은 이제 올려드릴 텐데 요 거래량에 대한 교육 부분의 링크 부분도 이제 좀 놓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육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분들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라이브 방송 무료 카톡방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벤트 공지사항 놓고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이제 쭉 교육 내용들이 있어요. 쭉 내려 보시면요, 현대글로비스까지 다 들어가 있고 환율 금리 상품 또 개장 전 상한가 잡는 비법 공개 1월 17일 기준 그 다음에 시장 주도주 포착 목표 주가 이런 그 기준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추세 매매 기준 또 내일장 공략주 이정부 회장 시장 영향력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의 기준 뭐 이런 기준점에서 이제 그 더 밑에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중요시 돼 있는 것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1월 27일자도 뭐 놓고 보실 수 있겠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전에 기준에 1월 15일, 18일, 20일, 21일, 26일, 27일, 1일, 29, 27, 26, 22 이거를 그러니까 수정해서 넣게 되면은 중간에 날짜 싹 다 없어진다고. 22일 다음에 26일 이렇게 돼버리면 23, 4, 5 이런 기준점들이 없어지니까 수정 말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신규적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전 게 안 없어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날짜별로 이제 조금씩 다른데 상한가 랠리의 LG전자부터 해서 시장 주도주 목표 주가 설정 방법,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개장 전 상한가 잡는 비법. 요게 기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을 기준을 잡죠 뭐. 주도주 전략 교육 뭐 있고 나중에 제가 한번 연휴 때나 이럴 때 한번 기준을 잡아볼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준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기준도 이 1개월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들을 넣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복사를 해서 이걸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 넣어드리면은 그 저기가 기준이 잡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개장 전에 들여다 보셔야 될 종목군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보실 수 있는 교육 내용들 그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거하고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방에 다 올려주시고 유료방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 부분들 같이 놓고 보시면서의 기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설명을 오늘 안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 자료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받으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그 매집주의 흐름에서 LG전자 같은 종목을 우리가 지금 하나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한번 뭐 LG전자도 가는데 뭐 대형주 기준에서 상한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쥐고 있고 그리고 이 LG전자의 수급 범위의 기준을 좀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시다 보면은 사실 이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드신단 말이에요. LG전자가 강세를 띈 날이 언제가 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들께 수급 논리 최근 들어서는 시장 주도주의 흐름이 나오는 기준이니까 지금 15만 8천 원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 급등 나올 때 20일이라든가 또 21일 이럴 때 이제 제대로 잡아서 또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두들겨 맞고 대밀리긴 했지만 여기서 재차 돌릴 수 있는 기준점이 매집이라든가 사실상 지금 수급 범위는 이제 손바뀜 수급이 좀 나와 있는 거죠. 그 앞전 기준의 5월부터 해서 5.5% 그리고 이제 상한가 직전에 6%에 달하는 물량을 매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 주가 12만 원 그 이상으로 또 들어올려는 부분이고 그럼 여기까지 이런 매집이 단행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매집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기준에서 편입 기준을 좀 설정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집이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 그죠? 이게 뭐 19만 원 뭐 이럴 때입니다. 19만 원 넘기고 뭐 20만 원.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온 게 뭐 36만 원까지도. 카카오는 뭐 더 폭발적인 매집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카카오의 범위도 매집이 이렇게 단행돼 있을 때 이 가격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제 저 매집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놓으면 좋을까? 뭐 그런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의 기준이 되는데 1월 21일 날에 뭐 공지 내용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1월 21일, 20일 뭐 이럴 때 그렇게 해서 그때의 기준은 이제 뭐 LG화학, LG전자 뭐 이런 기준이 결론적으로 지난 12월 17일자 여기도 또 없네. 12월 17일자의 기준에 그 동영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를 좀 올려놨는데 요건가요? 특별 교육 및 동영상 전략 이 날짜를 좀 적어놔야겠다. 목표 매집에 따른 목표 주가 교육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이거 뭐 다 광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좀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싫어요 이렇게 누르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거죠. 떠먹여 드려도 수익을 못 내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세요. 12월 24일 날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4일, 25일 날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이 기준점은 보시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해상도 한번 다시 조정을 해볼까요? 자동 이렇게 돼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다 매집이 주가 등락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연출이 됐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8월 달에 7만 1,000원부터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계속 이렇게 못 움직이니까 좀 언짢으신 거죠. 수익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상도가 좋은 쪽에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왜 보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요일 날 야간에는 여러분들께 무려 5시간 30분을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일요일 야간 교육을. 일요일 날 야간 교육 그 5시간 30분짜리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의 시장 대처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영상 부분에 우리가 그 영상 파일 기준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있어요. 12월 달에 12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7일 기준에 뭐 대웅 제약 뭐 이렇게 뭐 다 교육 다 해드렸고, 그리고 12월 17일 맞나요 이게? 12월 17일 그쵸? 장중 전략 기준에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자, 시장이 26포인트 빠져요. 0.96. 그래서 요 그 기준점에서 아니 왜 하이닉스가 잘 보세요. 얼마예요 지금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이게 12월 17일자의 기준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가가 11만 7,500원, 8만 원 깨진 종목이 11월 초에 8만 원 깨진 종목이 5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12월 17일이면 한 달 보름 만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5만 6천 원짜리가 얼마? 17,000원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5만 6천 원짜리가 30%. 이러한 수익이 나오는데 왜 삼성전기는 이제 막 52주 고가 랠리라도 나오는데 LG전자는 얘는 무슨 뭐 말 같지도 않게, 삼성전기도 여기 왜 못 움직이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거죠. 이 교육을 해드리고 유무료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유무료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대신에 그 이후에라도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12월 24일 날 올려드리고 이걸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면서 자 여러분 매집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집이라는 게 LG전자 보시면은 LG전자를 5월 1일 이후에 LG전자를 5월 1일 이후에 매집을 단행하는데 무지하게 매집을 많이 했다. 2020년 05월 1일 이후부터 보시죠라고 했을 때 LG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기가 여기 메뉴에 있고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그러니까 LG전자의 주식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6천 360만 주. 1억 6천 그러니까 400만 주라는 거예요. 1억 6천 4백만 주 기준의 LG전자의 순매매 기준. 아직 이제 지금 안 눌려진 거예요. 이제 눌려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915만 2천 주, 그 다음에 7천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매집이 단행이 됐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1억 6천 360만 주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억 6천 4백만 주에 5.5%가 매집이 됐다는 거예요. 5.5%. 5.5%가 매집이 됐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9만 6천 원인데 우리는 7만 1천 원부터 들어갔지만 주가가 횡보하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고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사게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한 묶음. 그렇게 해서 LG전자 그러면 삼성전기로 이동해도 돼요? 아니요. 같은 주력주에서는 이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LG전자의 5월 1일부터 해서의 매집 평균 단가를 딱 보여드렸는데 얼마요? 다 외국인이 샀거든요. 8만 원이 매집 평균 단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육 강의, 이 교육 강의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2007년도 ELW 도서라고 그랬죠? 2007년도 ELW 교육 도서.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력주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집이 5.5%라 그랬죠. 5.5% 매집이 되면 30에서 50%로 올립니다. 그러면 30%면 8만 원 대비 30%면 얼마요? 38에 24, 10만 5천 원, 11만 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50%면 12만 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집이 된 종목 기준에서 보시면 1조 이상짜리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은요. 시장이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뭐 1000포인트대 2000포인트 막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뭐 1.5배에서 2배 올라와 있으니까 5조 이상짜리 종목이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커야만 신뢰도가 높아요. 오늘 보여드린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군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런 종목은 결국은
하루에 5%씩 들어오지만 빠져나가는 것도 하루에도 그만큼 다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기준에 조선업종, 윤정두가 일빠따로 좋아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조선주. 왜? 30년 만에 업황오조세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탄력적인 시세가 나올 때 삼성중공업이 9%대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뺏어간다. 그렇게 되면서 평균 단가가 1에 1에 된다. 이 평균 단가 대비해서 외국기관 쌍끌이 매집 5.5% 집중 매집 이후에 55% 수준의 상승이 나왔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철강주 같은 경우 2007년부터 본격 상승이 나오는데 이익 소각뿐만 아니라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었고 그리고 후판 가격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가 흐름에서 중국의 이제 그 철강 긴축 그것이 재료인데 악재인 것처럼 인식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매집 평균 단가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5천만 주짜리였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기준에 5천만 주짜리니까. 그러나서 이 폭등 랠리가 나오는 기준을 이게 다 2006년 7년도에 2007년도 도서에 여러분들께 내드린 전략이에요. 동국제강.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되시겠죠. 삼성테크인 지금은 이제 뭐 하나그룹으로 합병이 된 그런 상태인데 21% 매집이 돼 있어요. 이게 얘도 이제 뭐 주식수 자체가 이때 당시에 7천만 주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 별로의 주식수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이 됐고 이때는 또 ELW를 할 때라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수급 범위의 시세까지 ELW에서도 다 잡아먹는 그렇게 해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점을 못 넘겼잖아요. 이 고점을 이게 시장 지수거든요. 여기 못 넘기고 있는데 얘는 이 고점을 넘긴단 말이에요. 응? 이 바닥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랠리가 되고 그러니까 매집을 단행하는 이런 종목군들의 매집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 그다음에 ELW 전략에 대한 설명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인 요 삼성테크인의 요 예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잘못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집이 돼 있고 매집이 된 이후에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필요하시겠죠. 아무래도 매집 창구의 동향, 도이치 창구의 동향 뭐 이런 내용들. 결론적으로 이 그 흐름 자체를 이제는 지금은 다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여러분들께 요 내용이잖아요. 요 내용. 아까 여러분들께 뭘 기준 잡아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8시 50분에 또 종목은 새롭게 시장 상황에 맞게 바꿔서 올려드릴 텐데 이러한 그 종목군들 매집이 아니라 단기 변동성의 종목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요. 주도주 기준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잡아서 보실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0년 11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시장 주도주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때만 해도 얼마야? 11월 13일만 해도 삼성전자 6만 뭐 7천 원인가요 저게? 하이닉스는 얼마입니까? 하이닉스 8만 원대 초반? 9만 원인가요? 뭐 하여간에 9만 원 수준? 이런 그 가격대에서 얼마나 좋은 가격대에서 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러한 주도주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잖아요. 시장 150% 오를 때 삼성전자 150% 오르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시장 150% 오를 때 롯데케미칼처럼 13배 올려줘라. 시장 150% 오를 때 현대차처럼 6배 올라가라. 시장 150% 올라갈 때 기아차처럼 13배 움직여라. 시장 150% 올라갈 때 LG화학처럼 폭등 랠리 나와라. 그러면 이 부분은 매집을 이렇게 단행했을 때 조금 전에 보신 자료 있잖아요. 도서자료. 요 도서자료에 2007년도에 넣어드린 이 자료를 2020년도 11월 13일 날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LG전자의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해상도가 좋은 이제 영상이고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올려드린 이후에 삼성전기도 여기 보시면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11만 2천 원 수준이 평균 단가입니다라고. 이때 주가가 얼마예요? 16만 9,500원이죠. 그러면 이 그 삼성전기의 12월 24일 기준에 24일 날 올려드렸으니까 그럼 삼성전기 12월 24일 날 주가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시죠. 12월 24일 엄마 여기네.
12월 24일 이후에 오늘 종가까지 25.90% 올랐습니다. 25.90. 시장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시장 대비 월등히 더 높게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12월 24일 이후에 시장의 흐름 보겠습니다. 12월 24일 저점 대비해서 12.10. 삼성전기는 얼마? 25%. 2배 올랐네요. 2배를 놓고 보시려고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분명히 12월 24일로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해서 조금 전에 해상도 좋은 그 동영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의 기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이래 해서 매집이 돼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때 보셨다면은 싫어요 이렇게 4명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보도 아니시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면 고맙습니다 윤정두,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것을 수익 기준을 다 포기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수익 다 발로 차내고, 그잖아요. 발로 다 차내고 이제 와서 좋은 종목 하나만 주세요. 좋은 종목 하나만 주세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자료 올려드렸고 지금 한 번 더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매집주에 대한 이 조금 전에 도서 자료 발췌한 거하고 이 그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삼성전기, L전자 이런 종목 전략에 대한 흐름을 추가적으로 좀 올려줘라 하시는 분들, 올려줘라 하시는 분들, 지금 그 노란톡 국민톡 채팅방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비밀번호 걸려 있는 방은 005930 삼성전자 코드 번호가 비밀번호란 말이에요. 자,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005930 출석 체크.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의 방이 있어요. 10개의 방. 이 중에 이제 능동적인 방만 자료 드리고 나머지 방은 안 드릴 거예요. 출석 체크도 좀 열심히 하시고,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가지고 일요일 날 5시간 그 반을 악을 쓰고 교육을 해드리고 많은 유료 고객님들이 오히려 제발 좀 쉬세요, 제발 좀 쉬세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시는데 무료 방송 5시간 반 해드리고 말이야. 결국은 윤정두가 예상해드린 그 시장 흐름 그대로 연출이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날 이 좋은 수익을 내시는데, 자료 주세요, 자료 드릴게요. 아까 도서 자료 다 올려드렸을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자료 주세요. 지금 자료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링크 이 부분 같이 올려주세요. 이 링크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는 또 드릴게요. 우리 정 의원님들은 이 그 링크나 자료들 부분들 다 미리 동영상으로 매일, 오늘도 보셨죠? 오늘도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제 약속드린 11월 13일 날에 풍문으로 들었소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도서 자료, 공략 비법 도서 자료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갭 교육 자료, 이렇게 3가지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005930 출석 체크 쭉 해주시는 분들께 자료 지금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자료 다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 올려드리는 자료 전부 다 막마다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텍스트 내용 그 유튜브 링크도 올려주시고, 유튜브 이 링크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날 이후에 L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마예요?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 15만 8천 원, 15만 7천 원으로 끝났죠. 오늘은 미약했지만 충분히 강세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실적 개선 폭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LG전자의 이 그 기준을 12월 24일에 들으셨다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너무 늦기는요. 그리고 나서 14만 원 전후 공방하다가 추가적으로 1월 18일, 19일, 20일 이럴 때 폭등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 이 영상을 삼성전기를 보셨다면은 얼마였어요? 그 주가 대비해서 얼마 움직였어요? 25% 수익입니다. 시장 대비 2배 올랐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매집주에 대해서, 주력주에 대해서 더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구독자 15,900명 계시는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서 찾아오세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물 정보가.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캐치스탁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로 오셔서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오시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면은 너무 많은 영상이 나와요. 다른 분들이 공부한다고 다 더 올리시고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지금 193분 들어와 계세요. 벌써 2분이 싫어요를 눌렀어. 제가 볼 때는 이분들 계좌 평생 시퍼럴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죽 지금 이 좋은 장에 이 폭등장에 수익을 못 내고 계시면은 싫어요 누를까? 왜? 아니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 그 수익 낸 게 일요일 날 5시간 반 교육해드리고 그 시황대로 해서 수익이 나셨는데 그 싫어요 2명 있으면 윤정도 얼마나 속상하겠어. 지금 199명 200명이 계시니까 70% 140명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힘이 나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9시 반까지 뿐이 못해요. 9시 반에 이제 우리 또 세력대망님 방송하셔야 된다고. 응?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삼성전자를 오픈을 해드렸고 삼성전자 오픈해드리고 시초가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가다가 꼬리 일부 달렸지만 전혀 걱정 없다 그랬잖아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그래서 여기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신청하고 알람 신청하시는 방법 링크 좀 올려주시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 그 새롭게 아르바이트 오신 분 그분이 올리셔야 되는 거야. 그분이 아직까지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서 연구원님이 올리시면 좀 꼬다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왜? 12시 1시 올리시는 거 그거 1시간 하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응? 근무 시간에. 그래서 다른 부분도 뭐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시간에 같이 연동돼서 만약에 본다면 근무를 하는데 지금 몽하고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움직임이 잘 돼야 여러분들께 자료를 하나라도 더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또 좋아요 신청하시고 좋아요 신청해라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미리 보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5시간 반짜리 그 교육 동영상이 또 있어요. 그죠? 그 교육 동영상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데 공지사항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 교육 동영상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 공지사항에 보시면요, 교육 관련된 동영상이 지금 하이닉스 쪽에 교육 관련된 동영상 어느 거죠? 2월 1일 거 뭐 뒤죽박죽 이것도 지금 공지사항 누가 넣어요? 종목 누가 넣고? 다 뒤죽박죽 돼 있잖아. 2월 1일 10시 30분 거 이후에 1월 29일께 들어가 있잖아. 응? 이런데 무슨 재계약을 하고 능동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바쁜 게 없을 텐데. 오늘 동영상 여러분들께 드린 게 올려드린 게 2개입니다. 2개. 달랑 2개. 그죠? 달랑 2개 올려드렸는데 이조차도 이 순서도 제대로 넣지도 못하면서 이거 뭐가 되겠어? 재계약을 뭐 하려고 했어? 2월달 근무일수도 자꾸 보너스도 나가야 되는데 재계약 1일날 안 했어야지. 그죠? 이렇게 무서워 윤정도가. 냉정해야 돼요. 시장에 접근할 때도 냉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지사항 내용에 보시면은 우리가 금리, 환율, 상품 시장 뭐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영상이 이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제목 제대로 해가지고 밑에 링크 붙여가지고 다시 이것도 교육자료 올려드리세요. 5시간 동안에 거의 5시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4시간 반 5시간 12시 뭐 넘어서까지 계속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제 뭐 정필이 남아있지만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뭐 몇백 개를 눌러주셨는데 그 데이터 날렸어. 왜 날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48시간 이상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은 녹화본이 안 남습니다. 그럼 그 전에 끊었어야지. 출근 안 했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수동적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 직원분들 뭐라고 하면서도 제가 잊어버리니까 방송 끝나면 직원분들 뭐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소양 교육이에요. 여러분들도 능동적이시지 않으면 지금 좀 전에 보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원분이 담당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이거 하나만 수정하는 직원분이 있어. 근데 이 공지사항 하나가 아무리 헷갈리고 정신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같으면 하이닉스를 올리는데 2월 2일 거, 그 다음에 29일 것도 이제 지금 내용을 오픈해도 되겠습니다. 29일 날 우리는 이렇게 하이닉스 잡아갔습니다. 이거를 덤으로 더 오픈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2월 1일 이전 거 뒤로 넘어가야지.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우리가. 결국은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리는데 이게 일요일자 기준이고요. 그러면 이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면서 아예 그냥 뭐 시장 빠지겠지. 옆 동네 가니까 2,800까지 내려온다던데 차트 위에다가 그래프 몇 개 찍찍찍 그려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삼성전자처럼 이런 거 그래프 짝짝짝 몇 개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대로 갑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들여다보는 건데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은 공지사항 하나 이 종목군들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죠? 삼성전자 내용도 똑같아. 이거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채널 돌리면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채널 딱 돌리시면은 채널 딱 돌리시면은 나오는 내용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말 때 아마도 저는 모니터링을 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 모니터링하면 제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전약 구강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기준이고 대부분이 전약 후약 그러니까 개파락 이후에 음봉이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밀려서 일단 어찌됐건 추세 범위는 2,800, 2,600까지 깨고 내려간다. 그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틀렸다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점쟁입니까? 윤정두가 점쟁이에요? 무조건 윤정두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합니다. 올라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지. 다만 여러분들께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리잖아. 어떻게? 이것도 조금 전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죠. 이런 기준. 자, 오늘의 이제 그 방송 원고를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데 이 수익을 만끽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금요일과 월요일 날 투매를 안 하신 분들이 이 수익을 만끽한 거죠. 되돌리면 산다 뭐 온갖 감언이설에 여러분들이 녹아나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르는 건 내리는 건 윤정도도 솔직히 명확히 몰라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말씀드렸잖아. 옵션을 매매하면 되지. 그럼 윤정도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자 2월 1일입니다. 9시 19분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더 일찍이겠죠. 그리고 이 2월 1일 9시 19분 기준에서 여러분들 기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다 동영상까지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유료방은 무료방은 이제 이 문자 다 나갔죠. 하이닉스 12만 1,000원이요. 오늘 13만 2,500원까지 올라와서 하이닉스가 그리고 분명하게 9시 시작할 때부터를 기준 잡아서 캡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9시 17분이 아니야. 9시 3분이라고. 응? 9시 3분에 여러분들께 왜냐면은 일본이 지금 0.35% 강세입니다. 우리나라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강세 뛰는 거에 대해서 후행성으로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지수가 밀려 내려가면 분명히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팔 수 있는 기회 주는데 왜 안 팔아요? 라고. 그러면 진짜 악재였다면 개파락이 나왔어야지 왜 강보합으로 형성이 됩니까? 진짜 악재였다면 속이려고 속여서 그냥 보합으로 출발시킨 그 다음에 두들겨 펴려고 그렇다면 보합으로 출발했다면은 주말까지의 모든 악재는 악재가 아니었다.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선반영돼 있다.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새롭게 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거다. 근데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그거는 새로운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지.
주말까지 나왔던 악재 요인이 아니다. 그게 반영이 되려면 개파락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고 우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9시 3분에 바로 일본 쪽이 0.35% 강세고요. 호주하고 미국 시간의 선물이 낙폭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은 보합권이고요. 투매 금지하십시오. 주력주 비중 유지하십시오. 그게 골뱅이 2개 딱 올려서 보내드린 거예요. 응? 골뱅이 2개 딱 올려서.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같은 경우 기아차 82,800원이잖아요. 종가 얼마? 9만 원으로 끝났어요. 종가 9만 원으로. 하이닉스 오늘 기준에 얼마? 13만 2,500원까지 올라오죠. 이게 유료 방인 거예요. 이게 라이브 방송 또 그 직장인 문자방. 응? 그러니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응? 그리고 이제 1%짜리 저런 거는 뭐 의미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9시 13분. 응? 이래 돼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 돼 있으니. 근데 지금 방송에 갖고 나간 거 가장 이른 시간 거를 좀 잘라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9시 19분 거. 벌써 이미 몇 번을 내보내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투매하시면 안 되니까. 혹자들이 지금이 기회였어요 라고 이 감언이설에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마음 급하게 윤정도는 9시 3분부터 이렇게 막 문자 때려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윤정도가 뭐 찾아주고 원고를 써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지금 실컷 올려놓는 게 9시 19분 거 잘라서 올려놓으면 뭐예요? 9시 13분 것도 있는데 9시 13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번이 0.55% 개장초 대비해서 시초가 0.14% 대비해서 0.55로. 근데 왜 0.710으로 올리냐고? 방송의 효과 시너지가 떨어지게. 응? 2번씩 3번씩 얘기하는데. 그건 뭔 재계약이야? 재계약. 응? 요거만 또 따로 담당하신 분이 최소 2분 있어요. 2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능동적이셔야 된다니까. 이 정도로 그냥 윤 정도는 속이 타서 계속 9시 3분, 9시 13분, 9시 19분, 9시 21분. 근데 직원분들이야 본인들이 뭐 주식하시는 게 아니니까 저희 직원들은 그냥 대충 한다고 쳐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충 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산이 깨지는 거라고. 주력주 비중 확대입니다. 계속 쏘잖아. 계속. 어디가 바닥일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잡아드려. 계속.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자,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는 1월 초순에 전략 매도하고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KB금융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로. 1% 기준에서 그러면 이대로 돼서 양봉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정리 끝. 계속. LG전자 15만 3천 원. 계속 주력주 계속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저걸 다 잘라도 된다는데 왜 다 안 잘라? 여러분들은 능동적이셔야 된다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해서 시장 돌리기 시작하니까 다들 행복해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도 아니면 뭐를 맞춰라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9시 3분부터 해서 벌써 몇 번의 문자가 나가요. 로란톡에도 여러분들께 오픈 그 무료방에도 계속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올려드렸어요? 동영상 계속 올려드렸죠. 동영상 올려드린 근거가 없잖아. 동영상 계속 올려드렸어 우리 유료방에. 무료방에도 같이 무료방에 같이 동행적으로 올려놨으니까 20일 날 1일 날 어제 1일이죠. 어제 1일 그 종목별로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링크 다 나가잖아. 그 링크가 뭐예요? 다 시황 링크 아니야. 근데 그 링크 하나도 없어. 노란톡에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야 윤정도가 그렇게 해서 걱정 마십시오 바닥입니다 했는데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나쁜 윤정도예요. 그럼 어느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일요일 날 그 교육해드린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일요일 날 이거 교육해드리고 장중에 계속 올려드렸다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를 올려드린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잡아줬어. 어우 땡큐. 야간 무방에서 이거 했잖아. 야간 무방에서 이 내용 한 거를 그대로 또 야간 무방 것도 캡처를 해주셔야 야간에 무료 방송 때 이런 자료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가 되지. 그래야 야간 무료 방송에 오셔서 한 분이라도 더 14,000명이 계시는데 700명이 동접을 하세요. 물론 녹화 방송 보시는 거 보면 몇천 명씩 돼 있다고. 그런 링크 다 날려먹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몇천 명씩 들어와서 좋아요 누르시고 그분들은 공부하고 월요일 날 흔들리실까봐 또 동영상 올려드리고 또 잡아내고. 그러면 이 기준의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27일 기준에서의 흐름에 또 28일 기준에서의 흐름에 이거를 요약해 놓은 게 그 밑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대세하락 장인가 이거 다 그날 다 시황 올려드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적으로 대세하락 장인가 미국 증시 헤지펀드 관련해서 보유 주식 강제 매도 우려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뉴스 내용 여러분들께 이 뉴스 내용 그대로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뉴스 내용 연합뉴스도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렸어요. 그럼 그 뉴스 내용 보고 방송 쪽에 윤정도를 비롯한 전문가라는 나부랭이들이 나와서 목요일 날 어떻게 합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 목요일 날 뭐라 그래요? 목요일 날은 시장이 이렇게 뭐 흔들지 않았으니까 미국장이 아하하하 웃어가면서 헤지펀드 아유 죽어봐라 이 녀석들아 공매도 세력 죽어봐라 이 녀석들아 미국에서 게임스톱 같은 또 AMC 같은 업체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업체가 폭등 났어.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주가 폭등 올려놨더니 헤지펀드가 그냥 무너지게 생겼어.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할 때 윤종도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유 주식에 대한 강제 매도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오니까 그때 돼서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게임스탑이 어쩌고 근데 게임스탑이 어쩌고가 아니라 제가 모니터링해서 잘 모니터링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게임스탑이라는 업체의 주식에 대해서 로빈후드가 매수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옵션 포지션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옵션 매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매수자가 있을 거고요. 그 옵션 매수를 했어요.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에 대한 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그럼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치 물량을 막 사재끼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강세를 띠게 되는데 매도한 쪽이 만약에 이제 그 마진콜을 당해내지 못하고 파산을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공제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그 손실폭을 개인들이 지지 않게끔 메꿔주긴 하는데 그게 조금 엇박자가 나면은 로빈후드라는 그 중개업체도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도이치 쪽에서 2011년도인가요? 조 단위의 주식을 내다 팔면서 파생해서 해치를 내놨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선진기법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취약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 풋옵션을 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지만 그 풋옵션 쪽에서 진짜 소액의 수익을 내려고 안전수익 소액을 내려다가 풋옵션을 매수한 쪽 말고 매도한 쪽은 그때 소형 운영사 2개가 날라갔나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그 옵션이라는 게 파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로빈후드가 개인 매수세를 멈춰놓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면서 양방의 칼을 다 대죠. 뭐라고 됩니까? 하나는 야 니들 왜 국회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니들 왜 개인 포지션을 막았어? 이 불공정한 거 아니야? 열어야지. 그냥 한번 들여다볼 거야. 뭐 담합 있었나? 이렇게. 그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비이성적인 게임스탑의 비이성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 주가 조작이야? 혹시라도 통정 매매했어? 가장 매매했어? 그것도 들여다볼 거야의 기준이 되는 거고.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그냥 평범하게 움직일 때 낄낄대고 웃는 그런 바보 같은 그 여러분들 말고요.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양반들이 그런 누를 범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막상 시장이 붕괴가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멀쩡하게 해석을 해드려서 이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흐름은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해치펀드들 쪽에서 뭐 유명한 대규모의 뭐 해치펀드도 여기서 손해 무지하게 봤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마진콜 우려감이 있어서 뭐 자금을 땡겨와서 막았는지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정상적인 우량주 애플이나 이런 쪽을 매도해서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쪽은 일단락 됐어요. 뭐 파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여전히 22조 원의 공매도 부분에 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그 외신이 있었죠 주말에.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손바뀜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규 공매도가 진입을 했다. 왜?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16배씩 오르는 거 우리나라의 비이성적인 종목군들 오를 때 뭐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들여다보긴 하지만 좀 제재를 약하게 하죠 지금. 근데 미국 쪽의 금융범죄는 처벌이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결론적으로
그런 순환 기준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게임스탑이나 AMC의 공매도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또 개인들의 매수 비이성적인 급등 이러한 부분은 좀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 그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제 의견이 다 맞다 시장이 강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기준에서의 하락의 기준 낄낄대고 웃을 때는 아유 공매도 세력 다 죽었어 이랬다가 시장이 막상 밀려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우 이거 굉장히 뭐 문제 뭐가 문제인데 설명을 못해. 그럼 게임스탑의 주식은 어떻게 될 건데 그 기술적 분석도 못해. 결국은 어때요? 325달러로 마감하면서 67% 폭등하면서 마감했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렸다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유료만 보여드렸죠. 이거는 5시간 반 무료할 때는 이걸 안 보여드리고 유료 개장 전에 이걸 딱 보여드리면서 250불에서 413불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250불에서 413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215불에서 250불에서 413불까지. 그래놨는데 종가 어떻게 돼요? 꼬리 다 달고 내려와서 꼬리 이만큼 달고 내려와서 종가가 얼마로 끝나요? 325불 고점 대비해서 훅 미끄러져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시간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빠졌어요. 6달러나. 근데 이 부분의 흐름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금융당국도 자세하진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월요일 날 그 기준이죠. 미국장 월요일 날 기준 폭락하죠. 여기서 다시 420불까지 올라오면 따블이 나와야 돼. 물론 뭐 따블 나올 수도 있는데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 비이성적인 16배 그 상승이 나왔다면서요.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까지 언급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대금속 우선주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우리가 나쁜 짓거리를 냈죠. 어떻게? 시장이 뭐 너무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현대금속 우선주를 정리금융공사에서 주문실수를 해가지고 말이 주문실수지. 말이 주문실수지. 주문실수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죽어봐라 하고 공매도 때렸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사버렸다니까 개인들이. 다 산 다음에 의문을 제기한 거야. 야 주식이 얼마 없는데 왜 계속 나와? 그래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이거를 증권사가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동원증권이 계속 여기저기 다 전화해가지고 자기 창구 동원증권 창구에서 판매가 됐거든. 전화해가지고 우선주 그거 빨리 그 저 상환할 수 있게끔 그거 장외에서 주세요. 안 줘 싫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시켰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악독하게 한 거예요. 이게 2002년도에 사실은 못된 짓거리 한 거지 사실은. 이런 내용을 누가 교육을 시켜줄 것이며 누가 이런 내용 자체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윤정도 이외에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몇 명이나?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도 금융당국이 결국은 아름아름 정상적인 흐름으로 기준을 잡는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흐름처럼이 아닌. 그러니까 우려감 갖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공매도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다 그걸로 돌아섰잖아요. 맨 처음 그 얘기 나왔을 때 낄낄대고 웃고 있다가 윤정도는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상 시장 밀리니까 또 대도 않는 2,800, 2,600 얘기하고 윤정도는 거꾸로 아닙니다. 이거는 안정화가 됩니다. 그 이제 오늘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리면 공매도 기준에 계속 우리나라도 공매도 얘기 나오는데 무조건적으로 개인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그 공매도 금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좋다며 그 완화 요건에 공매도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제도 개선이 시급해요. 뭐냐면 업틱룰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가 대비 위에만 매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가 대비 위에 걸어놓는 게 아니라 현재가에 걸어놔 버리죠. 그것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차익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차익 거래입니다. 물량을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무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도 적발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부분의 제도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데 뭐 이번에 이제 뭐 거래소에서는 강화하겠다, 금융당국도 강화하겠다의 기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요,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 공매도 비중입니다. 거래 대금 대비해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군들을 쭉 해놨을 때 5%. 전체 시장의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지금 공매도 금지인데 어떻게 나와요? 공매도 금지인데 LP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해치 물량 경우 이런 경우들의 공매도 부분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코스닥 쪽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골프존 이외에는 거의 없죠 공매도가.
거래대금 비율에서. 물론 지금 막아놨으니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의 5%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지 차원의 매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뭐 너무 막연하게 공포감 갖지 마세요. 이 부분도 뭐 깊이 있게 설명하기는 뭐 괜히 혼날 일도 없고 저도 욕먹을 일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가총액 전체 비중 대비해서 큰 영향력이 없다. 하다못해 뭐 셀트리온 공매도 그렇게 공격당했어도 어찌됐건 금융당국이 뭐 풀어줬던 뭐를 했던 랠리가 폭등 랠리가 나왔고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하여간에 뭐 너무 공매도에 겁을 내시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이거 다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5시간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또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무역 분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많아요.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기준에서 중국이 미국 채권을 상당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환 보유액이 높다라는 게 많다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금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한사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생각해 보세요. 환율을 1140원대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인위적으로 환율을 막고 있으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인위적으로 환율을 막고 있으면 결론은 달러를 계속 사재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달러를 계속 사재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투입해서 달러를 사재끼다 보니까 외환 잔고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잔고를 그냥 달러 돈으로 갖고 있는다 그러지 않아요. 채권을 사죠. 채권을.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표현돼 있잖아요. 92.5%가. 그럼 유가증권을 매매를 할 때 그냥 매수해놔라 이렇게 합니까? 유가증권 매매할 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거는 또 통한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채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요? 매니저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통한사채 발행해서 달러 사들이고 또 채권 사들이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 뭐 세계 1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거 자랑해봐야 결국은 리먼 터질 때 환율이 1,600원까지 원화 가치가 박살나죠. 붕괴돼 버리죠. 왜? 단기 외채도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리먼 터지고 각국의 그 매니저들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부족해. 우리 빨리 돈 가져가야 돼. 이게 2005년부터 벌써 이미 윤 정도는 금리 또 환율 이런 부분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외환보유액 증가 2005년도 거 이게 2005년 방송 자료를 강연회 자료를 묶은 거. 이렇게 해서 통한사채 발행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자 비용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시장을 방어하지 마라. 외환시장을.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900원까지 원화가 강세를 띈 거예요. 달러당 900원까지. 좋죠. 엉엉엉엉 울었잖아. 애국심 마케팅에. 언론도 또 대그룹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야 광고 안 낸다부터 해서 실질 오너부터 해서 친인척 간에. 결론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띌 때마다 엉엉엉 울으면서 애국심 마케팅을 했는데 결국은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좋았고 우리나라도 조선업체들의 어마어마한 30년 만에 업황오조세의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은 원화가 900원까지 깨지는 2007년도에 900원까지 깨지는 모습이 있었어도 시장은 510에서 2000포인트를 넘긴 겁니다. 결국은 이 외환 그 보유액이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채권을 상당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되죠?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이 가장 많겠죠. 그럼 미국이 뭐야?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좀 제발 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죠. 그 찍은 채권이 누가 갖고 있어요? 중국이 다 갖고 있죠. 무역 분쟁을 해? 그래서 얘들이 다 갖다 팔면 어떻게 할 거야?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인 거지.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잖아요. 보수층이었기 때문에. 그 공약대로 해서 우리나라와의 FTA 자동차 협상 다시 다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한 이후에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까? 시장 폭락한 적 있어요? 2016년 이후에 시장 폭락했나요? 아니죠. 응?
결국은 주말에 나온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또 백악관 관계자의 그러한 뭐 대중국 관련된 발언 내용들이 실제 악재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사락장의 시작인가에 게임스탑에 문제 없고 또 호재는 오히려 게임스탑의 헤지펀드 관련 미국 금융당국의 조치 이 부분이 아니라 게임스탑 자체의 지금 과열된 부분을 이제는 이제 금융당국도 칼을 들이댄다라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16배나 올랐어라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바로 안정화될 수 있다. 호재로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FOMC 회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이후로 시장이 조정이 좀 더 세졌단 말이에요. 응? 그때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게임스탑의 주가 등락률도 더 확대됐고. 결론적으로 FOMC 회의 결과물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호재라고 그랬잖아요. 호재. 예? 그 내용은 이제 일요일자의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환율 동향.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라고 한다면 외환시장의 붕괴가 와야 되고요. 상품시장의 붕괴가 와야 되고 상품시장 기준에서 이제 CRB 품목 중에서 원유, 유가 부분의 붕괴가 와야 된다는 거죠.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원화 가치의 훼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화 가치의 훼손이 있어요 지금? 있어? 눈을 씻고 따라봐도 있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채널 돌려서 그들이 얘기할 때 2,800까지 내려가. 왜? 3,000 깨졌으니까. 왜? 5일 전 깨졌으니까. 왜? 미국에서 뭐 게임 뭐 스탑이 어쩌고저쩌고. 왜? FOMC 회의가 어쩌고.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잖아. 시장이 대사락장일 것 같으면 이렇게 리먼 터져가지고 파생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그들의 문제인데 우리까지 덩달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환잔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단기 외채 특히 이제 장기 외채까지 하면 뭐 상상을 못하고 감당을 못하고요. 그래 통화 수합을 하고 안정화가 된 거죠. 실제 시장이 무너지려면은요, 예? 무너지려면 2016년도에도 원화의 약세 부분이 급격히 진행이 됐었어요. 언제? 6월 달에 기준에서 브렉시트 단행됐을 때, 체결됐을 때 장땡봉 하나 나오는 거 있죠. 저런 거. 응? 또 2015년도에 온갖 내용이 많았죠. 2015년도에는요. 많은 게 있었어요. 중국 시장의 폭락 그리고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하려는 모라토리엄 선언 그리고 이란의 핵협상 결국 타결됐지만 핵협상 거기에 메르스가 그때 터졌죠. 뭐 어마어마한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저렇게까지 약세. 수출이 잘 돼? 아유 수출이 잘 되기는 원화 가치가 훼손됐다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 1,300원 수준까지 와서 야 이건 좀 심각한데요. 윤정두가 코로나19는 악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차익 실현 욕구 너무 크게 터진 거고 이제 바닥대서 돌리면 완전한 V자형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4월 달에 다시 2,000포인트 볼 수 있을 겁니다. 2,000까지는 못 오더라도 거의 그 근저리까지 다 왔죠. 1,439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수익 극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황을 제대로 보니까 당연히 라이브 방송 363만 원짜리 방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나가시질 않는 거고 연장을 안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왜? 이제는 교육받고 혼자 매매도 다 되시니까 직장인 문자반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보시면은 우리 노계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92이세요. 연세가 92.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 오늘 이틀 연속 만약에 우리가 시장 잘못 대처해가지고 금요일 날 투매하고 월요일 날 투매했다고 쳐봐요. 보합권에서 빨리 팔고 도망갑시다 해봐요. 그랬으면 오늘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되세요? 그냥 눈눈 안나 와우 행복해요. 축제로구나. 아이고 좋아라. 그냥 수익이 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수익이 나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 손절하고 월요일 날 손절하고 오늘도 손절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이 폭등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어요? 이 폭등 수익을 주력주에서 기아차가 어제 9% 올라와서 9만 원 공방. 누구나가 다 수익 범위이죠, 사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6% 강세를 띄워버려요, 장중에. 삼성전자가 4%의 강세. 꼴이 좀 달렸지만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행복해서 막 그냥 재밌는 내용의 그런 내용들에
채팅이 다 올라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야죠. 우리 채팅방도 더 능동적이죠, 여러분들보다.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 직원분들 그 글 올려놓는 거 이번에 재계약하지 말자 그랬어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사님 재계약하지 맙시다. 서로 피곤하니까 열심히 한다 그래놓고 그 링크조차도 다 안 맞아 있으면 어떡해? 월요일날 그 악을 쓰면서 아니 보통 때는 시황 주변 증시 보내드려 안 보내드리잖아. 그걸 싹 다 해가지고 그냥 9시 3분부터 그냥 막 뽑아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그걸 했는데 그럼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노란톡에 오셔서 여러분들 혜택 받으십시오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오늘 하루 종일 오픈된 녹화 방송이 한 개뿐이 더 있어. 마감 때 하나 더 올렸어요. 2개뿐이 더 있어. 뭐 물론 장중 내내 뭔가 업무들은 하셨겠지만 인원이 몇 명인데 우리 이건 아니지.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윤정도는 제가 머슴이기는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겠으면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어디 증권사 거 훔쳐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 가지고 와서 그냥 시황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시황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CDS 프리미엄 리먼 브러스 때 699pp까지 올라왔다니까 이거 저 인터넷 뒤지면은 나와. CDS 프리미엄 예전 거 리먼 터졌을 때 그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요거 하나만 더 따달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18년 이후의 기준인데 리먼 브러스 때 보면요 699pp야. 근데 그 맨날 얘기하잖아요. 돈 바꾸고 시장 파는 양반. 100pp일 때도 그걸 갖고 나와서 난리 났다고 CDS 프리미엄 폭등했다고. 정신머리 없는 거지. 불과 2008년도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해서 기억 못할 수밖에 없죠. 남의 거 훔쳐다가 내 거 있냐 떠들어대면 머릿속에 남아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형주의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왔다 갔다 주력주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 보여드리잖아요. 9시 19분 아니에요. 9시 3분부터요. 9시 3분, 9시 13분, 9시 19분, 10시 42분 계속 또 동영상까지 계속. 그러니까 무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이걸 다 활용하셔 보시면 돼요. 야간 무방 5시간 반 했는데 5시간 반 한 근거 어디서? 하나도 없잖아. 캡처한 거. 응? 결론적으로 요것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요 기준이 됩니다. 요 기준이 어떤 거? 잘 보세요. 요런 거 날짜별로 이거 정리하는 거 이거 어디서 퍼올까? 우리가 다 만드는 거죠. 이것도 윤정도가 다 일요일 날 야간 저녁에 다 써서 윤정도가 써서 다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연구원분들 이런 거 보실 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남의 거 훔쳐다가 또 기술적 분석 남의 거 훔쳐다가 또 종목 그냥 언급 한번 한 거 상한가 갔죠. 대박 났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6월 11일 날 6.9% 다우지수가 빠졌지만 결국 우리나라 2% 빠지고 말았다. 6월 24일 날 2.72. 그러니까 6월 11일 이후에 8차례에 걸쳐서 2%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나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덜 빠진다의 개념보다도 무조건적으로 2% 수준이 뭐 어마어마한 조정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뭐 폭락이 오네, 고점이네, 뭐 2,800 오네 그런 막연한 말장난들에 녹아나지 마시라는 거고 전강 후강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유 윤정도 오버한다 그냥 뭐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전강 후약이 나오니 전약 후강이면 몰라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국은 딱 보니까 전강 후강인데 여기서도 흔들리실까봐 결론은 계속 문자 때려드렸다는 거잖아요. 계속 올려드리고. 왜? 말장난에 녹아나지 마시고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해도 이제는 주말에 나온 악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내용들 전부 하나하나 해석을 다 들으시고 대처하셔야 돼요. 장중에도 이 녹음을 오늘 다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료방에는 이게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올려드릴 거예요. 개장 전에. 어제 거 보실까요? 뭐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별게 없어요. 2월 1일자에 개장 전에 올려드린 그 종목 문자 내용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없어요? DB하이텍 일양약품 없습니까? 있죠. 무료 방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무료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야간에는 이제 내가 거래량까지 올려드리는데 개장 전에 기준에서는 거래량까지는 못 올려드리죠 사실. 그리고 이제 02월 아이고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 방이고 마스터님 방이 아니라 저기 더블클럽님 방인가요? 여기도 더블클럽님 방이고 저 이쪽에서 전체 일반 방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02월 01일 여기 왜 없지? 2월 1일 거 2월 1일 오늘 제가 들어가 있는 방인가요? 잠시만 여기 02월 01일 제가 방 하나가 안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들어간 방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거래량이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윤정두가 SK이노베이션 매수하라고 해도 그 극대형주를 어떻게 사? 일양약품 매수하라고 해도 그 극대형주를 어떻게 사? 이렇게 되신다고. DB하이텍을 어떻게 사? DB하이텍 시장 폭락인데 왜 이걸 사라고 그러지? 뭐 이러면서 저점이 얼마였어요? 3.90 저점으로 따지면은 59,100원. 오늘 고점으로 따지면 10% 올라온 거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그 이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우리는 LG화학을 갖고 있으니 이쪽을 편입을 하진 않았어요. 이번 기준에서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어제 기준에 2% 강보합 출발해서 12%. 남들은 매도하라고 난리를 칠 때 왜 시장 폭락하니까 윤정도는 매수해요. 매수입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 1%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때 갭상승 너무 많이 뜨고 올라왔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까지는 따라붙는다. 9.41까지 밀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26.86까지. 그러니까 단기 공략의 수익 부분도 원하신다면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놓고 보실 부분은 그래서 결론은 문자 내역 유료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중요한 기준은. 자, 2월 1일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넷마블 오래간만에 다시 매수 14만 원. 삼성전자 82,500원. KB금융 41,800원. 기아차 82,800원. 기아차 얼마? 9만 원까지 올랐죠, 어제. 하이닉스 12만 1,000원. 오늘 얼마? 13만 2,500원까지. 10%씩 다 올라버린 거예요. 삼성전기 20만 3,000원. 오늘 얼마? 21만 5,000원까지. 만도 6만 7,600원. 우리는 왜 못 사는? 우리도 이 가격에 살 수. 결론은 뭐예요? 어제 빠진다면서. 결론은 뭐예요? 어제 빠진다면서. 저점 매수 문자 나도 낼 수 있다. 나도 낼 수 있다가 아니라 어제 빠진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 보내드렸잖아. 벌써 호주 마이너스 1% 미리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2% 빠지고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1% 수준에서 멈춰 있어. 문제 없네요. 증시 선물 쪽이 보합권이야. 문제 없네요. 투매 금지, IT 자동차 비중 확대 유지. 9시 1분에 어떻게 했어요? 하이닉스 12만 1,000원에 삼성 전기 20만 3,000원에. 자, 9시 3분에 일본의 강세, 호주, 미국 낙폭 축소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매수가 되는 거지. 그냥 저점 매수 잘하셨죠 이 개념이 아니라 시장은 2,800, 2,600 온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아니지.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종목은 또 사라고 그랬어? 거짓말쟁이. 종목 다 팔라고 그랬겠지. 결국은 어때요? 현대차, 기아차 1월 18일 날 기아차 7만 원에 이번에 찍은 고점이 얼마예요? 이번에도 또 9만 원대 중반 후반. 20일 날 고점 찍은 게 99,500원이에요. 36%. 18일, 19일. 마찬가지 19일 날 문자 삼성전기 20만 8천 원부터 전부 1월 8일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폭등 나온 날이죠. 상한가 간 날이에요. 현대모비스 상한가. 현대모비스 상한가. 우리는 상한가의 모비스 차익 실현 이후에 37만 5천 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기준이죠. 만도 8만 8,500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했으니까 다시 편입이 편한 거야.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1월 4일 같은 경우 어때요? 현대차 그룹주들 이날도 폭등이 나왔거든. 근데 1월 8일까지 차익 실현 안 해요. 현대차 그룹주들. 오히려 편입. 19만 9천 원. 20만 5천 원. 계속 현대차 계속 사십시오. 21만 원까지 계속 사십시오. 그리고 이게 얼마? 28만 원. 그냥 며칠 만에. 모비스 28만 9천 원에게? 아니야. 모비스 12월 14일, 15일 날 벌써 이미 25만 5천 원 했어. 그게 40만 원 넘긴 거. 이 문자 사인들, 이런 문자 사인들이 우스워요? 이런 문자 사인들이?
우스워? 8만 원 이하에서 막 삼성전자, 삼성전기 17만 8,500원에서 이게 우스워요? 이런 문자를 받으시고 다 보면 그냥 대형주, 우리 주력주,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종목 LG전자 만도가 얼마에 이때가 55,500원입니다. LG전자 계속 연이어서 연타로 10만 원 미만에서 30% 확보하십시오. 얼마 평균 단가 이날? 30% 잡은 게 얼마? 96,000원. 이날 종가가 얼마? 11만 9,500원. 12만 원이라고 치면 25% 올라온 거예요. 편입 개당초에 그냥 따다다다닥 잡은 날. 윤정두 생일날. 아까 배우신 그 12만 원의 기준 여기 다 넘겼잖아요. 그 다음날 전량차익 실현이지. 그리고 더 올라가고. 22일 날 이거 보세요. 하이닉스 얼마? 11만 2천 원. 15일 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5일 날 현대모비스 26만 원에 10%. 얼마? 1월 8일 날 얼마? 39만 9,500원인가? 39만 얼마죠? 14일 날 어떻게 됐어요? 현대모비스 이틀 동안 들어간 거냐? 대한항공 이번에 3만 5천 원에 다 털어버렸죠. 2만 3천 원부터 계속 사재 낀 거. 2번 차익 실현했어요. 수익이기 때문에. 3번 차익 실현했구나. 3번. 12월 11일 날 이런 때 가격 보세요. 삼성전기 얼마야? 삼성전자 7만 3천 원. 전기 16만 7천 원. 11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셀트리온 윤정두가 삼형제 그 욕한다고 아냐? 셀트리온 제약 15만 7,500원. 상한가가 얼마? 17만 8천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7만 3천 원에 다 팝니다. 들어간 지 얼마나 걸려 이게? 셀트리온은요. 32만 8천 원 목표 주가 37만 원인데 37만 6천 원 오고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와요. 2만 3천 원에 산 거야. 여기 다 정리. 뭐 그렇게 어려워 뭐가? 11월 5일, 11월 4일, 11월 2일, 3일 전부 비중 유지입니다. IT 비중 유지입니다. 자동차 유지입니다. 16만 8천 원 유지입니다. 예? 물적 분할 LG화학 60만 원 비중 유지합니다. 현대차 대손충당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지입니다. LG전자 유지입니다. 일본 강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이닉스 8만 원이 8만 원. 8만 원. 8만 원. 예, 13만 원. 유지입니다. 시황을 잘 보니까 안 던지고 유지죠. 그러니까 LG전자 상한가 가는 날 그 다음날까지 차익 실현하는 거고 현대모비스 1월 8일 날 상한가 가는 날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고 오버슈팅 나올 때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1% 얘네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요 솔직히. 이거 얼마까지 가? 단기간에 8만 원 가죠. 곰돌이 했을 때 그 종목군들 3일 만에 48% 빠져버려요. 3일 만에. 그러니까 비중을 못 갖고 간단 말이야. 결국은 저러한 문자와 저러한 신뢰도 같이 신뢰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들을 다 잡아가는 거죠. 윤정두가 누구예요? 뭘 누구요? 7,681% 세계 기록 다 깨버린 윤정두지. 8차례 우승하고 네이버 되시면 인물 검색 다 나오고 34년 된 증권카드 럭키 증권카드 전문가 다 모아놓고 SBS, CNBC하고 대신증권에 실전 투자 대회 할 때 뭐 와우 나부랭이 애들처럼 모의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전 대회 이게. 대형주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이런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내니까 이게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이고 다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때그때 시황을. 1조 미만의 경우를 방송에 갖고 나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잡아 갖고 난 거지. 결론적으로 수익 앨범 보실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와우. 1월 21일 날. 1월 21일 날 계좌 이게. 이런 계좌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계좌를. 이런 계좌를 다들 행복하셔가지고 다들 2월 달에 22% 수익이야. 2월 달에 뺑뺑이를 많이 돌리시긴 했지만 2월 달에 22% 2월 1일 2월 2일 시황 하나 잘 봐서 남들 여러분들 다 투매할 때 노계 선생님 연세가 92이세요. 아까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이런 수익률들 전부 여러분들 수익률이 돼야죠. 12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306%. 12월 1일부터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LG화학으로, 어? 기아차로. 대박이다 선생님, 내일행복님, 화이준님, 전부, 전부, 어? 전. 이번 달 들어오신 1472 선생님, 이런 수익 봐봐요. 이거 기아차 수익. 동 선생님 오늘도 또 하이닉스 올려주셨죠. 어제 일요일 날 야간 교육 받고 어제 하이닉스 그냥 기분 좋게 들어가셨다. 하루 만에 10%.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위에서. 이런 종목분들 다 이게 여러분들 동료들의 수익이지. 오늘 기준에 오른쪽 위에 지금 그 전화번호 있어요. 오늘 기준에 10시까지 전화를 주시면 10시까지 전화를 받습니다. 내일 아침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처럼 상한가 들어가고 현대모비스처럼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주력주가 있죠 지금. 그 주력주에서 상한가 한번 뽑아내야죠. 시가총액 극상위에서. 그리고 주력주에서 또 이런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갖고 우리가 수익을 못 냈어요. 수익을 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위험고지 애들이고. 태민 선생님 이번에 고기를 너무 많이 그냥 5상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상자당 제가 보니까 한 10kg씩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하여간에 뭐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셨어요. 소를 한 마리를 보내주신 거 그냥 거의. 너무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런 수익들을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또 후기 보세요 이거 코로나로 10억 계좌 4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청계산 힐링님 21억 대 때 21억 4억 8천짜리 계좌 21억 대 때 아이고 참나 대형주로 뭐 소형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저거를 이번에 다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다 물량 다 털리고 엉엉엉 울 것 같으면 윤정두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멘토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수익을 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맨님 같으신 경우 이번에 이제 연장 안 하시고 만기가 되시고 끝나셨는데 맨님이 1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에도 고맙습니다 하고 혼자 또 한번 해볼게요 하셨는데 예전에 작년 3월 작년 8월까지 우리가 한진칼 계속 매매를 했죠. 작년 8월 이전에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 지금 일부 남아 있고요. 한진칼 10만 원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차익 실현했어. 그러고 나서 8만 원일 때 다시 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수익 나서 또 9만 원일 때 또 차익 실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맨님께서는 맨날 무료 방송 같이 듣고 있는 거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지금의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같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다 손절해 버렸잖아. 혹은 믿고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 방송은요. 그렇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하는데 맨님 같으신 경우가 이제 연세가 있으세요. 할머님이신데 전화 와서 물어보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뭐 알아요. 주식을 알아야 되다 그러지. 다만 우리는 한번 팔고 다시 사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맨님이 그때 그 1000주를 갖고 계셨나 그랬을까. 1000주. 그러면 1억이죠. 1억인데 우리는 1억에 팔고 다 팔고 10만 원에 팔고 8만 원에 다시 샀으면 얼마야?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 거야. 거기서 다시 올라와서 또 1000만 원 주니까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날부로 가입하신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뭐 돈 내고 뭐 하려고 해. 다 알려주는데. 돈 내고 뭐 하려고 해요. 다 알려주는데. 그죠? 다만 방 안에 그럼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윤정도를 혼내도 됩니다. 고점에 못 팔아드린 거 혼내십시오. 다만 고점에 팔아서 어디서 다시 사실 겁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이 대세하락장이라면 다 팔고 쉬는 게 맞습니다. 다 팔고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비중을 잡아드릴 수 있고 비중을 확대해드릴 수 있고 결국은 그 수익이 바로바로 수익으로 연출이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지금 노계 선생님 연세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아까 저 깜짝 놀랐어요. 방송 끝나고 이제 이동하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내일 모레 뭐 100살 되십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83년부터 주식을 하셨고 근데 83년부터 주식하시는 어르신께서 또 그렇게 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께서
왜 여기에 들어와 계시겠어요? 120이면 10년 정도 할 수 있겠지요. 100세 시대라도 8년밖에 없네요. 92세라는 말씀? 아니요, 지금 92입니다. 92년생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30대부터 들어와 계세요. 수원주님이 30대야. 또 몇몇 30대이신 분들, 40대이신 분들, 50대이신 분들. 그리고 저는 저희가 80대까지 계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90대 계시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편안하게 시장 대처를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주력주에서 수익.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자동차 그룹주만 갖고 있어도 11월 이후에 계좌 수익률이 더블 이상이에요. 근데 무슨 원금 회복한다고 밖에서 엉엉 울고 있어. 몇 년 몇 개월을 이렇게 무료로 다 해드려도 또 22년, 23년을 무료로 해드려도 결국은 안 된다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10시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왜? 일요일날 그렇게 악을 쓰고 여러분들께 다 교육해드려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끔 그리고 오히려 추가 편입 주력주에서 잘 하셔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다 도와드렸잖아요. 10시까지 기준에서 요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유료냐?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되신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되신다면 매매가 어려우시다면은 구정 때 가격 인상을 할 거예요. 지금 너무 그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400만 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전에 마지막 편입 기준 잡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은 0.8%대 강세, 유럽은 대부분이 1%대 수준의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자, 채팅방에 상한가 한번 내일 잡으셔야죠. 내일 상한가 한번 잡자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뭐 주력주의로만 모두 있었는데 상한가 한번 잡아야죠. 내일 333 한번 마지막 출석 체크 333 333 333 333 333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쪽 유튜브 방송에서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거 싫어요 눌러주신 분들은 뻔하다니까. 뻔해요. 한 2, 3개월 안에 거의 깡통 날 거예요. 정석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스스로가 싫어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어 하시면 뭐 끝나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광고 한 5분 10분 일요일 날은 5시간 반 동안 광고 1분도 안 했다. 아이고 참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333 그리고 바로 세력 대망님 지금 방송 진행하시니까 그쪽에서 또 좋은 정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악 안 올리고요. 바로 마이크가 아니라 넘겨드릴게요. 유튜브 쪽이나 카카오 TV 쪽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은 바로 연결이 될 거고 캐치스탁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캐치스탁 요 홈페이지에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열려져 있나요, 세력대망님? 방송이 왜 안 열려져 있어? 열려 있나? 열려 있구나. 열려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